의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말, 발, 팔 세 단어가 뜻이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는 이유는 아와 리을은 같지만 미읍, 비읍, 피읍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발, 볼, 불은 비읍과 리을은 같지만 아, 오, 우가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의문의 정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문 그 자체가 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만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의문에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분절이라고 하는 말은 쪼개진다라는 뜻인데요. 말이 미음과 아와 리을로 쪼개질 수 있었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은 쪼개질 수 있는 의문, 즉 분절 의문에 해당됩니다. 비분절 의문에는 강약, 고저, 장단 등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액센트 같은 게 있죠. 액센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고요. 고저는 중국어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성조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 말에는 장단음으로 뜻을 구별해 줍니다. 우리의 신체 일부인 눈은 짧게 발음하고 겨울에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는데요. 이 장단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긴 하지만 장단음을 어디서부터 쪼갤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음 체계입니다.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인 좋은 위치와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 좋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좋은 방법에는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가 있습니다. 안울림 소리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는데 파열음은 소리가 압축되었다가 터져 나오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찰음은 좁은 공간을 공기가 통과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파찰음은 파열이 나오는 동시에 마찰도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자, 울림 소리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요. 비음은 코로 만들어내는 소리, 그리고 유음은 흘러보내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조음 위치에는 양수는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후음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옆면으로 보았을 때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입술이 우리 옆에서 봤을 때 가장 밖에 있죠. 입술 소리를 양수음. 자, 그 다음에 앞니 바로 뒤에 있는 잇몸에 혀를 갖다 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입천장에서 단단한 부분에서 나는 센 입천장 소리. 그리고 더 안쪽에 말랑말랑한 입천장 부분에서 나는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에서 나는 후음이 있습니다. 예사 소리는 발음할 때 입속의 기압이나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발음되는 소리이고요. 된 소리는 그에 비해서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거센 소리는 예사 소리에 거친 소리가 포함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모음 체계입니다. 단모음 10개가 있는데요. 단모음 10개를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있는 모음, 전설 모음과 혀가 뒤에 있는 모음, 후설 모음으로 먼저 나뉩니다.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이 평평해지는 평순 모음, 그리고 입이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이 있습니다. 직접 발음을 해보시면 이는 입술이 평평하지만 그 상태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면 위라고 발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순 모음, 원순 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눈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을 했을 때 혀가 높이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 낮게 있느냐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습니다. 이라고 했을 때는 혀가 입천장에 가까이 있다가 에라고 발음하면서 혀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표들을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운 변동입니다.
음운 변동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인데요. 교체, 첨가, 탈락, 그리고 축약이 있습니다. 먼저 교체는 A가 B로 바뀌는 거, 그리고 첨가는 A 하나만 있었는데 새로운 B가 들어와서 A가 되는 거, 그리고 탈락은 A와 B 두 개가 있었는데 A로 하나만 남게 되는 거, 그리고 축약은 A와 B가 더해져서 새로운 C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체입니다. 교체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대기가 있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잎은 피읍으로 끝나고 있지만 발음은 비읍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음화는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막느는 기억이 있었지만 뒤에 따라오는 니은이 비음이었죠. 그래서 막는이라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 발음나는 현상입니다.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신라를 보시면 니은 뒤에서 리을이 오죠. 그래서 니은이 유음인 리을을 따라서 신라라고 리을 리을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는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인 지읒과 치읓이 되는 현상입니다. 굿이를 보시면 이렇게 썼지만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으로 발음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된소리대기입니다. 된소리대기는 어떠한 조건 안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국밥을 보시면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되는데요. 이 된소리대기는 예외가 많고 규칙화시키기 어려워서 대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첨가입니다. 첨가는 A만 있다가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와서 음운의 개수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니은 첨가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그 사이에 덧붙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맨잎을 보시면 이 조건 안에서 니은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서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이가 덧나는 현상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피어라고 발음하는 것도 맞지만 피여라고 하여 반모음 이가 더해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탈락입니다. 탈락은 A와 B가 있었는데 B가 떨어져 나가서 A만 남는 현상입니다. 자음군 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자음군 단수나는 예를 들어서 목에서 기역, 시옷이 받침으로 있었는데 기역 하나만 남게 되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시옷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함께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음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이 여러 개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자음 탈락입니다. 자음 탈락에는 놀다의 어간 놀과 뒤에 붙는 니가 붙었을 때, 니은이 붙었을 때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놀니가 아니라 논이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넣다라는 말을 넣어라고 했을 때 히읗 받침이 사라지는 현상을 자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은 크다의 크 플러스 어서가 됐을 때 의가 떨어지고 커서만 남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가다의 어간 가가 아서가 붙었을 때 동일한 모음이 발음되기 힘드니까
하나가 떨어져서 가서만 남는 현상도 모음 탈락에 해당합니다. 탈락도 의문의 개수가 2개였다가 하나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축약입니다. 축약은 A와 B가 있다가 새로운 C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것은 의문의 개수가 2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드는 것은 같지만 아까 있었던 탈락과 다른 점은 새로운 C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격음어가 있는데요. 격음어는 우리말로 거센 소리 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을 보시면 입학에 나오는 비읍과 히읗이 2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시, 피읍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을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더 많은 예시를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이 작년에 다 공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한 교과서나 수능 특강 184쪽부터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